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수소연료전지 대표주 두산퓨얼셀에 대해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은 한때 수소경제 대표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실적 부진과 수소 테마 약화, 프로젝트 지연,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도 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시장에 관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수주 공시가 다시 나오고 있다. 둘째,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셋째, SOFC,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넷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분산 전원 시장 확대 기대감이 붙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아직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회사는 아닙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1,4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12억 9,100만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5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즉 지금 두산퓨얼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직 적자다. 하지만 매출은 살아나고 있고 적자폭은 줄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가 본격적으로 붙으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두산퓨얼셀은 어떤 회사인가?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 또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기를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고 설치 이후 장기간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두산퓨얼셀의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AFC 인산형 연료전지입니다. 두산퓨얼셀이 기존의 주력으로 해온 발전용 연료전지입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이고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두산퓨얼셀의 주력 매출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LTSA 장기 유지 보수 계약입니다. 연료전지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성능 관리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이 LTSA가 중요한 이유는 매출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장비 공급은 일회성 매출이지만 유지 보수 계약은 10년, 20년 단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의 사업을 볼 때 단순 공급 계약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붙는 장기 서비스 매출까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두산퓨얼셀의 성장성을 좌우할 핵심입니다. SOFC는 전력 효율이 높고 데이터 센터 분산 전원 산업용 전력 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두산퓨얼셀은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50MW 규모의 중저온형 SOFC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약 620도에서 작동하는 중저온형 SOFC로 기존 상용 SOFC보다 작동 온도가 낮아 기대 수명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소개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단순히 SOFC가 좋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SOFC가 실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는가? 수율은 안정되고 있는가?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닌가? 데이터 센터나 해외 고객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앞으로 두산퓨얼셀 주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최근 가장 중요한 공시 안산 그린파워 1099억 계약. 최근 두산퓨얼셀을 다시 주목하게 만든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안산 그린파워 계약입니다. 두산퓨얼셀은 2026년 4월 29일 안산 그린파워와 총 1,09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08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과 491억 원 규모의 장기 유지 보수 계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두산퓨얼셀은 기대감은 많았지만 실제 수주와 매출 인식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약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큰 계약이 나오면 실제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둘째,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이 같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491억 원 규모의 LTSA는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걸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게 두산퓨얼셀의 사업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료전지 사업은 장비 공급만으로는 이익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설치된 설비가 늘어나면 유지보수 매출이 누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저 매출이 쌓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단순히 1,099억 계약 체결이라는 헤드라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계약은 두산퓨얼셀의 사업 구조가 주기기 판매 장기 유지 보수 반복 매출 축적,
이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2026년 1분기 실적 좋아진 건 맞지만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48억 4,700만 원입니다. 전년 동기 997억 4,900만 원과 비교하면 45.2%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만 보면 꽤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손실은 12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5억 5천만 원보다는 크게 개선됐지만 흑자 전환은 아직 아닙니다. 순손실도 남아 있습니다. 지배지분 순손실은 131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출 회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영업손실 축소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순이익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고 아직 완전한 턴어라운드라고 말하긴 이르다.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요인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창원 SOFC 납품 관련 수율 개선으로 충당금 일부가 환입됐고 회전금 매각 수익 관련 회계 추정 변경과 백금 시세 상승에 따른 일회성 수익도 언급됐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1분기 영업손실이 크게 줄어든 건 좋지만 그 안에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면 2분기와 3분기에도 같은 개선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두산 퓨얼셀은 지금 좋아지는 초입일 수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좋아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4. 매출 구성을 보면 SOFC가 드디어 숫자로 잡히기 시작했다. 이번 1분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SOFC 매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분기 부문별 매출은 SOFC 164억 원, PAFC 1,051억 원, LTSA 233억 원으로 언급됩니다. SOFC 매출은 하이창원 프로젝트 납품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SOFC는 기대감의 영역이었습니다. SOFC가 좋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 전력 효율이 높다.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기대감이 매출로 찍히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1분기에 SOFC 매출 164억 원이 잡혔다는 건 두산 퓨얼셀의 성장 동력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매출 항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규모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PAFC가 여전히 중심입니다. 하지만 SOFC 매출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SOFC 매출이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하는가. 둘째, SOFC 원가율이 개선되는가. SOFC는 고효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양상 구간에서는 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높거나 납품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FC는 두산 퓨얼셀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검증 포인트입니다. 5. 왜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붙는가? 최근 두산 퓨얼셀을 볼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전력망입니다.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분산전원, 자가발전, 연료전지 같은 대체 전력 솔루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SOFC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는 전력 효율 때문입니다. SOFC는 고효율 발전이 가능하고 설치 위치에 따라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두산 퓨얼셀에 대해 데이터 센터 솔루션 기술 검증이 완료됐고 국비 고객사 대응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내 해외 수주 성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을 줍니다. 국내 수소발전 시장만 보면 성장성이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북미 시장, 분산 전원까지 연결되면 이야기가 훨씬 커집니다. 다만 여기서도 냉정해야 합니다. 아직 기대와 실제 수준은 다릅니다. 기술 검증이 됐다는 것과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의 주가가 더 강하게 재평가받으려면 데이터 센터 관련 해외 수주가 실제 공시로 나와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기대감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결과물입니다. 6. 수주 목표와 하반기 기대감.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의 2026년 1분기 신규 수주는 12.3MW이고 연간 수주 목표는 16만 170MW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F가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가 하반기 수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연료전지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객이 살게요 한다고 바로 매출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발전 사업자, 금융기관, 정책 입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허가, 납품 일정이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주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계약으로 잡히면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바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적이 답답해 보이다가 대형 수주 공시가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일매일의 작은 주가 흐름보다 수주 공시 입찰 결과, PF 진행 상황, SOFC 납품 일정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 CHPS 정책이 중요한 이유. 두산퓨얼셀을 분석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CHPS입니다. CHPS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입니다. 수소발전 시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은 정책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수소발전 입찰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발전 사업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금융 조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에 따라 수주가 달라집니다. 즉, 두산퓨얼셀은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정책, 전력시장, 수소경제, 발전 사업자, 투자, 금융환경이 모두 엮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정책이 밀어주면 수주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입찰 물량이 줄거나 PF가 막히면 실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을 볼 때는 회사만 보면 안 됩니다. 정부의 수소발전 정책, 전력수급 계획, CHPS 입찰 결과, 수소경제 로드맵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8. 두산퓨얼셀의 장점. 이제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의 입지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오랫동안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해왔고 PAFC 기반의 납품 경험과 유지 보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LTSA 매출 구조입니다.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장기 유지 보수 매출이 누적됩니다. 이번 안산그린파워 계약처럼 공급 계약과 LTSA가 같이 붙으면 단기 매출과 장기 매출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SOFC 성장성입니다. 두산퓨얼셀은 군산의 50MW 규모 SOFC 양산체제를 구축했고 중저온형 SOFC를 통해 데이터 센터 분산 전원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전력 확보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에서 연료전지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수주 회복 가능성입니다. 1분기 신규 수주는 아직 크지 않지만 연간 수주 목표와 하반기 프로젝트 반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 두산퓨얼셀의 리스크.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손실은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순손실도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SOFC 수율과 원가 문제입니다. SOFC는 성장 동력이지만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원가율이 높으면 이익이 안 남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정책과 입찰 의존도입니다. CHPS, 수소발전, 입찰, PF 일정이 밀리면 수주와 매출 인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기대감 선반영입니다. 데이터 센터, 해외 수주, SOFC 성장성 같은 재료는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기대감은 식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적자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 시장은 미래 이익을 미리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적 개선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두산퓨얼셀은 좋은 재료가 많은 종목이지만 그 재료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주가를 움직일 핵심 포인트. 앞으로 두산퓨얼셀 주가를 움직일 핵심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추가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안산그린파워 이후 비슷한 규모의 계약이 계속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LTSA 계약 확대입니다.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입니다. 단순 공급보다 LTSA가 붙은 계약이 더 좋습니다. 셋째, SOFC 매출 증가입니다. 1분기
SOFC 매출 164억 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꾸준히 증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영업흑자 전환 시점입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영업 손실이 줄고 흑자 전환이 가능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외 수주 가시화입니다. 특히 북미 데이터 센터 관련 계약이 실제로 나오면 시장의 재평가 강도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11. 투자 관점에서 보는 시나리오. 두산퓨얼셀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 안산그린파워 같은 대형 수주가 계속 나오고 SOFC 매출이 분기마다 증가하고 수율 개선으로 원가율이 좋아지고 하반기 PF 프로젝트가 수주로 반영되고 해외 데이터 센터 관련 계약까지 나온다면 이 경우 두산퓨얼셀은 단순 수소 테마주가 아니라 턴어라운드 성장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은 현재 적자보다 미래 흑자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수주는 나오지만 속도가 느리고 SOFC 매출은 발생하지만 이익 기여가 제한적이고 영업 손실은 줄지만 흑자 전환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시나리오. 수주가 지연되고 SOFC 원가 부담이 계속되고 해외 수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정책 입찰이나 PF 일정까지 밀리면 이 경우 시장은 다시 실적 부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른 구간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 단기 관점에서는 이미 나온 뉴스와 공시에 대한 주가 반응을 봐야 합니다. 안산그린파워 1099억 계약 1분기 매출 증가, SOFC 매출 발생, 데이터센터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업이익 흑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주가의 하루 이틀 움직임보다 SOFC 양산 안정화, LTSA 누적, 해외 수주, 영업 흑자 전환을 봐야 합니다. 두산퓨얼셀은 하루짜리 테마보다 수소 발전 시장이 실제로 커지는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으로 연결되는지, SOFC가 수익성 있는 제품으로 자리 잡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13.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분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최근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습니다. 첫째, 안산그린파워와 총 1099억 원 규모의 공급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둘째, 2026년 1분기 매출은 1,4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했습니다. 셋째, 영업손실은 12억 9,100만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넷째, SOFC 매출이 1분기에 164억 원 발생하며 성장 동력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해외 수주 기대감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직 적자입니다. SOFC 수율과 원가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정책과 PF 일정에 따라 수주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해외 수주 기대감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살아났다. 수주도 다시 보인다. SOFC도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재평가는 흑자 전환과 해외 수주 확인이 있다. 마무리 멘트. 결론적으로 두산퓨얼셀은 지금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소 테마만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제 수주와 실적, SOFC 매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는 구체적인 재료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실적주가 아닙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 수주 공시, SOFC 매출 증가, 원가율 개선, 영업 흑자 전환, 해외 데이터 센터 계약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산퓨얼셀은 분명 매력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적 검증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은 이것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 테마주가 아니라 수주와 흑자 전환으로 증명해야 하는 턴어라운드 후보주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